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서울 창업 허브가 주목한 창업 트렌드와 산업 현장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허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앞서 창업이 뭐니 해서 북극 항로가 공급망과 또 물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려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새로운 항로가 열린다는 건 단순히 이 운송 산업뿐만 아니라 그 항로를 통해 오가는 자원과 산업의 구조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의 시각에서 이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같은 해상 물류 변화는 기존 해운 항만 산업뿐 아니라 뭐 소재라든가 친환경 기술 그리고 뭐 자원 활용 방식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식품만으로만 쓰이던 해조류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블루 이코노미 시대 속에서 해양 자원이 과연 어떻게 산업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기업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마린 이노베이션의 차완영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다음 세대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차완영 마린뉴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자원 트레이딩과 물류 산업 담당을 하셨다면서요? 예, 네. 이전 대기업에서 이제 자원 트레이딩과 물류를 담당하면서 네.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소재를 확보하고 이 소재를 또 어떻게 또 더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알다시피 지금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일까요? 있나요? 석유를 대체할 때? 네, 현재는 저희가 해조류에서 네.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면은 석유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아까 플라스틱이나 목재 이것도 해조류에 있는 셀룰로스 성분을 이용해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조류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한 거였군요. 네, 저는 아직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장르이긴 해가지고 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대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해조류에 있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네. 석유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해조류라는 전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대체 가능성, 네. 이 대체 가능성이 이제 석유나 플라스틱이나 목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단지 해조류는 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뭐 미역 뭐 그렇죠. 이런 걸 다시마, 생각하지마 뭐 묵가사리 한 마리 몰고 가는 라면에 들어가 있는 거 약간 뭐 이런 거. 네,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이 해조류 소재가 엄청난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탄소를 흡수하는 그 근원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예,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목재만 흡수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건 아닙니다. 해조류는 바다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것도 목재보다 5에서 50배 이상 더 많이 흡수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식량 자원으로 어떻게 이제 변신하냐면 최근에 푸드테크 기술로 이게 이제 육고기 맛을 내는 이런 푸드테크 기술로 이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확장성이 너무 커가지고 어디로까지 확장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고기 맛도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있다고요? 해조류로? 네. 해조류만으로요? 네, 맞습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맞습니다. 이게 기술인데요. 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맛을 해조류에서 추출한 이런 성분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해조 계란을 또 개발했습니다. 해조 계란이요. 네, 네. 이제 닭이 이제 다양한 사료를 먹는데 저희는 이제 해조류의 좋은 성분을 먹여서 이 계란을 이제 해조류를 먹인 계란이라 그래서 해조 계란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에그테크 대회에서 또 이제 농식품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해조 계란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조를 먹이면 되지만 저희 기술은 이 해조류의 부산물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조를 추출하고 있는 부산물은 지금 다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네. 저는 이 폐기물 소재를 이제 저희들은 소재화시켜서 해조 계란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버리는 것마저도 맞습니다. 이용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계란 파는 그 계란 한 판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네, 맞습니다. 이게 계란 담아가지고 파는 그 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신문지나 이제 버려지는 이제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네네네. 저희는 해조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살균력이나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네. 지금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야 해조류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품 중시로 활용됐던 자원인데 네. 이것을 소재 산업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낯설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또 고기 맛을 낸다고 그러고 무슨 석유를 대체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이런 그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많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뭐 해조류를 가지고 먹는 해조류를 왜 그런 걸 만드냐, 네. 이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말 하시는 분 없어요? 그거 있으면 이미 벌써 다 했지. 대기업에서 다 했지. 그걸 왜 그걸 네가 하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충분히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들었는데 이제 그 해조류를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소재를 진짜 만들 수가 있느냐, 만들어서 보여달라, 네. 뭐 샘플을. 그러니까 제가 뭐 샘플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샘플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이거 샘플을 이해하겠는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대량 생산은 가능하냐,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질문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이거를 대량 생산을 했고 경제성을 갖출 수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뭐 실제로 이 제품들이 왜 시중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계속 질문에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답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걸 충분히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시장이 좀 작았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인식 비싸다 이게 뭐 우리가 그 구매했을 때에 어떤 뭐 이렇게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는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시기가 일렀군요. 시기상조라는 말을 그때 이제 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 굳이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네.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고 네. 또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산업의 이제 증가 뭐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관심이 많아지는 그 시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좀 달라졌나요, 사람들 네, 관심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국내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 친환경보다는 이제는 또 규제가 또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네네.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싼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해조류 소재가 좋고 뛰어나더라도 이런 이제 경제성에서 좀 뒤떨어졌는데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놀랄 일은 우리나라만 그렇지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해조류를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많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조류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석유 대체를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끝났는데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이 남은 부산물을 어떻게 소재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연락 왔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네. 이 기술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저희한테 받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유엔 국제 개발 기구라고 유니도라는 또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와 월드뱅크 그룹에서도 앞으로는 해조류나 이런 분야가 좀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다. 특히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데 이제 국제 기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이제 정확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해조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협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안까지 받으시고 네. 협력 중에 있다라고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해조류를 활용한 산업이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뭐 이제 시작 단계인 것인지 지금 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까지 올라와 있으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까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좀 그려 그렇죠. 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 산업에 대해서. 예. 그렇죠. 뭐 해조류에 대한 사업은 한국에서만 아직은 조금 이제 열려가는 단계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좀 못 미친다. 네. 네네 그렇게 좀 해양에서도 이제 뭐 해조류나 이런 이제 해양 생물 자원 개발보다는 네. 선박이나 더 큰 이제 수산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벌써 이제 ESG라든지 알리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어떤 친환경 자원, 친환경 소재,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 해조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전략적 자원으로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냐 네. 이런 게 나가 있는데요. 전 세계도 이제 아직 이렇게 생소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해조류 부산물도 이제 폐기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네. 다른 나라는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우수한 자원,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재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계속 커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은 좀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시작은 했다. 네. 예, 돛을 달았다. 이제 순풍에 타면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좀 뭐 영어가 들어서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뭐 블루 바이오 테크놀로지 네. 라든가 뭐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요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이 단어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예. 뭐 요즘 블루 이코노믹 뭐 또 여러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네. 뭐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다에 있는 해양 자원을 네. 가지고 이제 인류가 필요한 뭐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다가 어떤 이제 고도화 기술을 붙이느냐, 어떤 바이오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라고 볼 수가 하는 있고요. 거고. 네. 또 저희 회사 이름이 마린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네네. 바다의 어떤 생물 자원을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음. 어떤 혁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해조류를 가지고 혁신을 했고요. 네. 또 다른 기업들은 이제 따개비, 또 다른 이제 해양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따개비도 이용해요. 이용합니다. 어. 이게 접착제로서의 친환경 접착제. 그 따개비가 붙어 있잖아요. 배에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네네네.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또 어떤 회사는 이제 이거를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냅니다. 오, 네네네. 왜냐하면 육상에 있는 또 원료들은 또 환경 오염이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바다에 있는 해양 자원들은 그나마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루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개념 안에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시고 이 마린 이노베이션에서는 해조류를 이제 가공해서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계시다. 저희가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해조류를 채취해서 실제 소재로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너무 이게 네. 너무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거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 네.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조류 자체가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화학물을 첨가한다든지 화학적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는 처음에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이제 양식한 것들을 수거해 와서 이거를 이제 다시 아주 건조라든지 세척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해조류는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먹지 못하는 해조류들이 있습니다. 못 먹는 해조류를 가져오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식량 위기도 오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해조류는 식량 대체제로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례지만 이게 그런 겁니까? 그 왜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이쑤시개 주는데 그 녹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먹는 이제 녹말로 이제 네네. 버리지 않고 이거를 다시 이쑤시개로 활용해서 네네. 버려줘도 이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해조류도 그렇게 보시면은 못 얘가 먹는 소재들을 가져와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 이제 저희는 이제 추출 공법을 거치는데요. 추출하는군요. 네, 추출하면은 이 추출물이 이제 다양한 원료, 특히 뭐 화장품 원료, 의약품 원료, 바이오에탄올, 네. 에너지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네. 이 부산물은 지금 다 폐기 처리를 한다든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 규제에 걸려서 사용할 수 없는데 저희는 이거를 소재화 기술을 가지고 해조류를 플라스틱이나 목재 대체제로 만들어내서 해조류는 버릴 게 없는 버릴 게 없군요. 소재로 지금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거고. 맞습니다. 일반 그러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것은 폐기물이 없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이 이제 플라스틱 공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플라스틱은 근본적으로 석유의 부산물입니다. 벌써 석유를 정제하고 추출하는 데서 엄청난 에너지와 그러네요.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했던 소재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해조류는 그 자체가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네. 제조 과정이나 또 여러 이제 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자연으로 완전히 생분해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와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반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석유의 부산물인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아, 근데 폐기하는 데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거를 뭐 매각한다, 매립한다든지 이제 소각한다든지 하는데요. 이 비용과 환경 오염시키는 비용이 해조류에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지. 왜 우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 해양 생물의 추출을 해서 어떻게 뭔가 좀 제품이 새로 나오는지 그리고 네. 폐기물이 왜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해조류를 이용해서 배양육 뭐 이런 네. 것도 새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블루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산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게 아직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가요? 네, 예.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거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네네. 일단은 이제 규모의 경쟁에서 플라스틱을 또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돼야 됩니다. 야, 그거 따라잡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나 IC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뭐 동남아 쪽에서는 또 바다가 넓다 보니까 또 대량 양식을 하기 위한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투자를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투자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몰려야 돈이 몰리고 돈이 맞습니다. 몰려야 산업이 돌아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투자도 돼야 되고 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또 이런 또 기술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또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줘야만 이런 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커지면 규제는 알아서 따라와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산업의 크기부터 좀 커져야겠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식이 좀 변해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건 뭐 식품은 당연히 뭐 우리가 해조리를 통해서 많이 섭취를 했었고 많이 다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뭐 소재 이야기하셨고 뭐 배양육 얘기하셨고 처음에 또 에너지 얘기하셨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이쪽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크게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장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소재 부분이 굉장히 먼저 움직이고 소재 있는데요. 부분이, 예. 이제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목재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중요한데요. 목재까지 대체가 됩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해조류 뭐 가구나 소재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그건 좀 더 기술이 고도화되는데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비용이 비쌀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식품 용기 아니 왠지 근데 그 네. 해조류로 가구 만든다고 하면 왠지 그 획기적인 걸 보이지 그 않을까요? 둘째치고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이쑤시개도 약간 네. 그 녹말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네. 막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이 인식이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또 해조류는 색상이 네. 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어서 네. 또 색상이 다양한 게 또 가구를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또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색상만 좀 떠올랐어요. 녹색. 그렇죠. 약간 미역색 녹색이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저의 인식이 좀 답답한 거죠. 아무 예. 일반적으로는 예. 이제 뭐 잘 아는 미역, 다시마가 그렇죠. 눈에 생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라.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 색깔은 변형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소재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뭐 플라스틱이 네.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제일 많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품 용기, 우리가 잘 아는 컵, 그렇죠. 접시, 네. 또 이제 배달 용기 이런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제 해조류 소재로 100% 대체를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단지 지금 시중에 많이 안 보는 이유는 규모의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지만 가격을 낮출 수가 네, 있는데 비싸서죠. 그렇죠. 네네. 이거를 이제 저는 투자자나 이제 정보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또 그 글로벌 쪽으로 계속 이제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IP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네. 특허를 담보로 이제 저희가 미국 투자자가 돈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투자 자금으로 저희는 대량 생산을 좀 해서 가격도 뭐 저렴하면서 이제 친환경 소재인 해조류, 뭐 컵, 접시, 다양한 식품 용기
현재는 저희들이 종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종이까지 그래서 가능합니까? 제 명함에도 이제 해조류 종이로 만들었고, 아, 네네네. 뭐 다이어리 이런 것도 지금 해조류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종이까지 만들어낸다는 거. 네, 진짜 기대할 만한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재 쪽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또 북극 항로 이야기가 저희 주제였잖아요. 네, 또 EU의 친환경 규제와 뭐 북극 항로가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인데 네. 이미 뭐 여러 뭐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인증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린이노베이션의 소재를 찾는 수요나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이제는 북극 항로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졌는데 특히 유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ESG라든지 뭐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 유럽은 관심이 많죠. 네. 환경 문제. 네. 그래서 그게도 저희들이 이제 유럽을 진출하기 위한 이런 많은 이제 노력을 좀 해왔는데 첫 번째로가 이제 미국 유럽의 그 조금 그 글로벌 대회 이런 데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서 기술력이나 이제 뭐 어떤 이제 사업성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인증, 생분해 인증을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아, 인증까지 받으셨군요. 이게 네네. 그 해조류 제품은 이제 그 매립했을 때 대비화 조건에 56일 만에 분해되더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아, 좀 굉장히 기술이 앞서가 있다. 우리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현지화를 좀 하자. 이렇게 프랑스나 뭐 독일 또 뭐 스웨덴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유럽에는 관련된 회사가 아직은 없는 겁니까? 경쟁사가 있긴 한데요. 예, 예. 저희처럼 이제 해조류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회사만의 독특한 네. 굉장히 특별한 네, 기술이 기술이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뭐 보건과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류 산업의 성장성 앞으로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저는 이 비전이나 가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대요. 네. 이게 뭐 현재는 우리나라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반도체 네, 그게만 좀 네, 집중되어 너무 있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어서 네. 또 주식이 또 8천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산업의 이제 성장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계속 환경, 그다음에 탄소 저감 네네. 이런 게 계속 집중되고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이 커지고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해조류가 단지 이제 식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엄청난 확장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소재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에너지, 뭐 그다음에 푸드테크,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다양하게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우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관심을 갖고 네. 이런 환경 문제나 네. 이런 새로운 소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많은 분이 쓰실 수 있게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식품이나 소재뿐 아니라 에너지, 뭐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기술까지 블루 이코노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도 많아 보이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이 변화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에이 환경 때문에 쓰는 거야, 뭐 환경 이슈야,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과 시장이 또 이 환경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질지를 함께 읽어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신 차완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